자, 임진왜란 때 일본에 밀린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임진왜란에 대해서 참 할 게 많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부터 임진왜란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아, 내가 전생에 임진왜란 때 조선에 살아가지고 여기 집착하나? 이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징비록 이런 것도 읽고 그랬는데 그때 막 그리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약간 이름이 어렵잖아요. 뭐 소서행장 뭐 고니슈키나카 뭐 이런 사람도 이름도 막 그 일본 이름이 힘든데 이 사람도 그냥 다 외우고. 자, 방약이란 게 있죠. 재승방약 체제.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자면 처음에 진관 체제였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산진 뭐 웅포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지킨다는 거죠. 조금씩 해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분산된 거죠. 위험이. 진이 하나 무너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뭐야 부산진 첨사 정발이 죽었잖아요. 처음에 조령도 사냥 나갔다가.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무너져 동래성에서 또 싸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발이랑 송상현은 굉장히 잘 싸우는 분들이죠. 도망 안 갔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순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의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이게 재승방역 체제로 바꿨으니까 이 사람들은 중앙정부에서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막을 그런 인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도 못 지키고 그냥 도망 다녔잖아요. 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야 된다 이거죠. 그게 완전히 조선을 더 말아먹은 거죠. 예. 그러니까 신립장군 있잖아요. 우리 탄금대전 두 하신 분. 이게 나쁘진 않아요. 뭐 그분은 뭐 도망간 거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원균이나 어떻게 보면 신립장군이랑 비슷하죠. 용기만 있고 전략 전술이 없고. 예, 그런 분들. 뭐 저는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원균은 좀 약간 뭐 의견이 있지만 그렇죠. 신립장군이 뭐 그 여진족들이랑은 잘 싸웠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 이순신도 저기 그쪽 함경도 가지고 싸운 적도 있었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원균으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은 이순신이 경상도 출전하기 위해서 조정에 올린 장계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수군에 소속된 방답, 사도, 엽도, 발포, 녹도 등 5개 진포의 전선만으로는 세력이 매우 요롭고 약하기 때문에 수군이 편성되어 있는 순천, 관양, 낙양, 흥양, 보성 등 5개 고을에서도 아울러 방략에 의해서 거느리고 갈 예정으로 처음에는 경상도를 출전할 때 해로를 지나게 되는 본영 전향으로 일체히 도착하라고 급히 통과했습니다. 방략이란 건 지략이죠. 그냥 한자로 말하면. 방략이란 말이 동일수 세 번을 나와요. 소민, 지약기 등 재승방략을 뜻한다. 재승방략이 있었는데 원래는 진관체제였죠. 그래서 진관체제란 건 1457년 세조 3년에 확정된 것으로 진관체제는 행정조직 단위인 읍을 동시에 군사조직 단위인 진으로 나누고 각읍의 행정관이 수령이 군사지휘권을 겸임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된 거죠. 이게 자체가. 중앙집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진은 최고 지휘부이며 훈련과 방어의 중심은 거진에서 이루어졌다. 큰 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성룡은 평시에는 진관의 읍이 주진이 되어 그 소속된 고을을 검칙하여 점검한다는 거죠. 일체의 병기를 다루고 군대로 훈련한 일을 모두 다스렸고 유사시에는 진관이 또한 각기 소속된 군병을 이솔하고 차례차례 정도나 주장의 약속을 듣게 하였으니 조종과 신축은 오직 주장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진관의 군병이 비록 패배하여 무너진다 하여도 다른 진관이 각기 대병으로서 많은 병사란 뜻이겠죠. 차례로 굳게 지켜 혹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혹 뒤를 습격하기도 하며 혹 좌우를 뒤흔들기도 하니 적이 비록 승세를 타더라도 감히 쉽사리 충돌하지 못하는 것은 그 형세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니까 보면은 자 이순신은 보면은 전라자수사였잖아요. 근데 원균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갔습니까? 안 갔으면 처음에 안 갔죠. 이거는 경상우수사 원균 그러니까 진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자기 그 지역을. 이거는 거기를 가면은 전라도 그쪽 지역에만 익숙하지 경상도 지역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꾀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리고 원균이 칠청량해전에서 죽었잖아요. 그 삼도수군 통제사 돼가지고
전라도, 충청도 얘네들 다, 경상도 얘네들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이걸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몇백 척이 그냥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몰빵해버리니까 완전히 분산 투자 못하고 한 곳에 투자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잖아요. 그게 한번 그거 원균이 그 한 번 싸움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조선수군이 괴멸됐잖아요. 네? 무슨 말씀 이해가요? 그게 너무 많은 그 유언부담이 있다는 거야. 그 신립이 한번 육지에선 잘못해가지고 거의 회복을 못했잖아요. 진짜. 행주산성에서 이제 겨우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해가지고 광군은 1593년도죠. 그때부터 겨우 뭐 진주대첩이나 이런 거 겨우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했고, 의병들이 그때 싸웠지 뭐 거의 이순신 말고 이긴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자, 뭐 그렇다고 하고, 제승방역 체제는 1510년 삼포해란을 계기로 외국의 침략 규모가 커지면서 조선 외적의 주요 침노에 병력 집중시킬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뭐 이제 쪽수가 안 되니까 모아야겠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거죠. 근데 거기다 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한 곳에 몰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안 좋은 거죠. 중앙집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신립이 어디 넘었어요. 일본 놈들이 넘어와가지고 했는데 중령 조령도 못 맞고 저기 충주 탕금대에서 겨우 거기 모아가지고 겨우 거기서 했잖아요. 한 만 명 됐을까요? 그 병력이? 그러니까 경상도나 이런 데서 막지도 못했잖아요. 결국은. 왜 그러면 봉화나 파발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지금이야 뭐 전화로 뭐 아니면 뭐 군사 뭐 통신망으로 여기 왔습니다 하면 대통령이 바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중앙집권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임금을 한번 갔다가 또 대신들 회의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그게 그래서 또 임금이 판단을 내려. 그래서 보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병법에는 장수가 밖에 있으면은 비록 군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때 군주는 전시 상황을 모르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지금도 잘 모르는데, 박근혜가 예를 들어서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 모르는데, 문재인도 그렇고. 근데 그때 당시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면 컴퓨터로 뭐 통신을 해, 뭐 스마트폰으로 뭐 어떻게 아무 소식 모르고 장계나 하나 울리면은 뭐 봉화나 띄우면 뭐 이러면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뭐 길게 읽을 건 없고, 제가 스팀에다 포스팅 이미지 다이어트라는데 포스팅 했으니까 하시고 뭐 찾아보셔도 돼요. 뭐 이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승방역 체제로 바뀌었다. 진관 체제가. 이게 참 유성룡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격구님이 글을 썼는데 감사드립니다. 참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것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진관 체제랑 제승방역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몰빵하자, 나누자에서 몰빵하자로 바뀌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밀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거의 처음으로 주장하는 거죠. 왜 밀렸냐? 제승방역 진관 체제에서 제승방역으로 아유 틀렸네. 진군으로 썼네. 진관에서 바뀌었다. 그래서 신립장군이 명장이었잖아요. 그 전까지 접은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 충주 탕금대 이런 지형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죠. 잘 알 수가 없죠. 그분이 뭐 고향이 충주도 아니고 가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경기도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충청도 와가지고 충청도 지켜.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색이 있고 자기 고향을 지킨다는 건 모르겠는데 거기 가가지고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의병은 자기 지역을 거점으로 기반을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홍위장군 곽조해 보세요. 계속 이겼잖아요. 의령에서 딱 거기로 완전 지형을 파악하고 있고 게릴라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게 이겼잖아요. 그 일본 놈들을. 에? 물론 수적으로 딸리니까 이제 뭐 게릴라전을 하고 이렇게 뭐 작전을 잘 펼쳤지만 그쵸. 예. 홍위장군 곽재우나 뭐 김동영 뭐 있잖아요. 의병장분들. 예. 뭐 조원 이런 분도. 그리고 이분이 기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병은 약간 승부를 이제 스피드에서 하잖아요. 빨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랑캐들을 이제 북쪽 오랑캐 싸울 때 기병 위주로 해야 되니까 걔네들도 기병이니까. 근데 논두렁에다가 쳐버리네. 그러니까 지형직을 모르니까
거기가 논두렁이야. 그러면 수렁 뻘이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논도. 이게 말이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총 맞아서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에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GPS로 뭐 구글 유성이라도 봐가지고 어디 있다 뭐 지도나 좀 있겠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 뭐 어디가 있어 뭐 이런 것들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도도 뭐 대충 그려져가지고 뭐 지금처럼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비지기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됐다. 교훈은 뭡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교훈? 중앙정부 통제하면 안 된다. 각계 전투를 해야 된다. 우리도 각자도생이잖아요. 예? 각자도생. 세월호 이후로는 정부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라. 각자도생이라. 그 시스템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그것도 믿으면 안 되죠. 빵이 될 수도 있고 계좌가 해킹당할 수도 있고 ICO 사기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부보다 오히려 더 믿기가 힘든 거죠 사실. 근데 분산 투자 의미에서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 비극으로. 중앙 집권은 안 된다. 나눠져야 된다. 제가 그래 춘추 전국시대에 왜 공자, 맹자, 뭐 노자, 뭐 한비자, 뭐 장자 위대한 사상가들이 다 나와요. 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통일된 왕조 중에서 위대한 사상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수나라 당나라 때 누가 했어요? 문장가 하나 있지. 누가 나왔어요? 명나라 청나라 때 누구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분산화돼 있으면 그만큼 치열할 거 아니에요. 이국에서 춘추전국 시대에 90% 다 나온 거잖아요. 중국 역사. 맨날 저도 그것만 보는데 재미가 없어요. 다른 역사는 보면 명나라 청나라 이런 거 보면 영웅도 없고 오히려 떨어진다니까. 춘추전국 시대 그 2000년 1500년 전 사람보다 오히려 재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한나라 뭐 유방 뭐 장량이나 이런 한신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 뭐 항우보다 잘 써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자 그러니까 중앙에서 컨트롤 중앙 집권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왜 이렇게 병신이 됐습니까? 미국 연방으로 주가 독립돼 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걸 해야지. 그게 한 나라가 돼 가지고 했을 때는 나쁜 짓만 하잖아요. 세계 경찰 국가이면서 깡패 짓만 하고. 안 되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그 짓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진핑이. 나눠진 나라는 해치지 않아요. 다른 데를. 보십시오. 그리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도쿠가와 막부 보십시오. 나눠져 있었잖아요. 일본이. 나눠지니까 도쿠가와 막부 때는 주인나라를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한 번도 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한 나라가 되니까 그 다른 나라 정한론 해가지고 한국 정벌하고 다른 나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산시켜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네들 피해 안 당하려고 사람들을 제일 이간시키잖아. 남녀로 이간시키고 지역으로 이간시키고 나이 세대 갈등으로 하고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증무심을 심어놓고 여론도 그렇고 이런 거 참 이 분산을 시켜놓잖아요. 이놈들이 우리를 힘을 못 합치게 하려고 거꾸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되고 이 정부 권력은 분산시켜놔야 되는데 한 놈이 못 가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죠. 이렇게 제가 그것도 했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은 하나 그 4대 서고에 있었잖아요. 전주사고 뭐 성주사고 뭐 우대산사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전주사고는 남아있었죠. 호남이 지켜졌으니까. 그리고 다시 복원을 했어요. 승정원여기는 불타면 한번 복구를 못 하잖아요. 하나 있으니까 중앙집권화되고. 물론 승정원여기는 너무 방대하니까 그거 다 판본으로 할 수도 없고 베껴 쓸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이게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에서 허용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세요. 많이. 예. 이상입니다.